안녕하세요, 에어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랑 루나 클래식 관련돼서 내용 좀 알아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시작해 봅니다. 오늘 루나 클래식 관련돼서 이슈들이 제법 있어서 빠르게 한번 가격부터 시작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나 클래식 비트코인 가격은 이렇게 등락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루나 클래식은 그래도 제법 빠른 속도로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네, 아무튼 다행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지는 그런 모습이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가격은 그렇고, 루나 클래식 가격은 그렇고, 이제 가장 큰 이슈로는 6월 14일 날 있을 업그레이드 관련돼서 바이낸스도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어서 이 내용부터 먼저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를 하고 지나갈게요. 바이낸스는 테라 클래식, 루나 클래식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지원합니다. 바이낸스는 업그레이드 지원합니다. 이렇게 6월 14일 날 진행될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게 될 거고, 체인이 멈춥니다. 그런 내용을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루나 클래식 릴리스 버전 2.1.1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라 할 게 없어서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LUNC 버나미도 이제 업그레이드가 가까워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안녕하세요. 페리티 업그레이드 일환으로 디앱이 영향을 받게 되며 구글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글 업데이트를 적용하는 동안 기다려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업그레이드 하는 동안 프로그램 작동 안 되니까 자꾸 여러 번 시도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스테이션은 계속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새 확장 프로그램이 적용될 때까지 기존 크롬 확장 프로그램은 모바일과 웹에서 계속 작동합니다. 그러나 와즘 컴포넌트는 구글이 업데이트를 적용할 때까지 작용하지 않으며 이는 디앱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테라폼 랩스로부터 구글이 업데이트하는데 시간이 다소 때로는 며칠 걸릴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업데이트가 적용될 때까지 모두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세요. 내일 업그레이드 하는 데까지 10시간 남았습니다. 업그레이드 블록 높이를 함께 해주신 모든 검증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지금 영상 준비하고 있는 시간으로는 8시간 남았네요. 8시간 후에는 이제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됩니다. 네, 페리티 업그레이드 하는 거, 그리고 루나 클래식 업그레이드 되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될 거고, 업그레이드 시간 중에 자꾸 이제 뭔가를 실행을 해서 왜 안 되냐, 뭐가 고장난 것 같다, 이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요 게시글을 확인하시라는 내용에서 이렇게 내용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했던 내용은 이겁니다. 이거 제안서 프로포절, USTC 제안을 모델링하기 위한 헌트 팀을 구성하자는 제안이 커먼웰스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올려놨는데 레드라인 드리프터가 제안한 거죠. 사람들이 하자고 딱히 제안했던 거라기보다는 레드라인 드리프트가 이렇게 올린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찬반이 정말 극명하게 나뉩니다. 지금 반대하는 사람, 여기 반대하는 이유도 엄청 다양합니다. 여기 누구 때문에 하기 싫다, 그 사람 있으면 하기 싫다, 이런 거부터, 아니면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정말 모르겠다, 아니면은 흥미롭게 지켜보겠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도대체 무슨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제 영상을 보셨다면은 어제 영상에
여기에 대한 어떤 대략적인 내용들이 또 좀 있었기 때문에 네, 뭐 대략적인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사람들이 알고는 있겠지만은 이게 이제 자세한 내용들이 설명이 됐기 때문에 또 자세한 내용, 심지어 팀 구성, 또 자금 사용까지 다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이것을 한번 보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여러분들이랑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레드라인 드리프터의 USTC 리패깅, 바이백 및 스테이킹 스왑 제한을 위한 모델링 시뮬레이션에 나와 있습니다. 네, 레드라인 드리프터는 USTC 증분 리패깅, 바이백 및 스테이킹 스왑 제한을 위한 모델링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제안합니다. 제안 요약. 레드라인 드리프터는 예전에 제안했던 그 제안서, 이거 기억나시죠? 레드라인 드리프터가 제안했던 제안서인데, 네, 그 제안서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제안에 대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위한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네, 뭐 그 전에 내용들을 아는 사람이면은 이게 갑자기 무슨 내용인가 싶죠. 그리고 어제 영상을 안 보셨다면 이게 왜 이렇게 얘기를 하나 싶죠. 아무튼 쭉 다 내용 보고 그다음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이 프로젝트는 기존 도구를 개선하고 엄격한 분석을 수행하며 알고리즘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이 영향력 있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테라클래식 커뮤니티의 지원을 구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기존에 이 방식이 CEX, 그러니까 중앙화된 거래소들에게 제안을 함으로써 리패깅을 실현해 보자라는 내용이었는데 거기에 지금 뭔가가 조금 벗어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죠. 또 다양한 블록체인 제약, 배포, 테스트넷 없이 알고리즘을 조성하고 반복하기 쉽게 하기 위해 마켓 모듈이 오프체인에서 수행하는 작업을 재현할 것입니다. 토큰 생성, 프로토콜 계정 관리 등과 같은 코스모스 고유의 모든 부분을 제외하고 루나클래식 USTC 시장 모듈은 파이썬으로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솔루션을 더 쉽고 빠르게 모델링할 수 하고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더 밑으로 내려가면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또 이해가 잘 되겠죠. 네, 레드라인 드리프터의 이 제안서는 알고리즘은 구현 전에 철저한 평가가 필요한 유망한 제안입니다. 자기 제안서를 이렇게 표현하네요. 그리고 테라클래식 생태계의 무결성을 보호하려면 성능을 평가하고 잠재적인 약점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새로운 리패그 제안은 향후 유사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며 철저한 테스트와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제한된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보장하고 테라클래식 생태계의 안정성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완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네, 갑자기 엄청 이제 설명을 하죠. 그리고 해결책. 우리가 제안한 솔루션은 레드라인 드리프터의 요 제안서를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기존 도구의 개선이 포함됩니다. 고급 모델링 기술을 사용하고 광범위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알고리즘의 동작과 성능을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커뮤니티에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여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즉각적인 사용 사례 외에도 백테스킹 도구는 테라클래식 에코시스템에 귀중한 리소스를 제공하여 미래의 개발자와 분석가가 자신의 알고리즘을 평가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 도구는 현재 제안을 평가하고 생태계 내에서 진행 중인 알고리즘 혁신을 지원하는 이중 목적을 제공합니다. 네. 다 보고 이야기하자고요. 그리고 이 도구는 파이썬으로 작성되었으며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파이썬으로 뭘 만들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설명을 합니다. 데이터 수집. 이 도구를 사용하여 바이낸스에서
거래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과거 거래 정보를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네, 프로그래밍 된 그런 문서들이 보이고 밑에는 그래프가 보이네요. 그리고 전략 시뮬레이션, 다운로드한 거래 데이터를 활용하여 스왑 및 기타 거래 활동을 실행하여 제한된 전략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존 내용들을 확인해 보는 것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입력을 해가지고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성과 평가, 시뮬레이션이 끝나면 수익 및 손실과 같은 다양한 매트릭을 계산하여 다양한 시장과 조건에서 전략의 성과 및 동작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들도 이렇게 손쉽게 뽑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프로젝트의 목적, 레드라인 드리프터의 이 제안서를 수용하기 위해 기존 도구를 개선합니다. 그리고 제한된 알고리즘의 철저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동작 및 테라클래식 생태계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력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석하여 다양한 시장 조건 및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의 강점과 약점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여 효율성 및 관련 위험을 평가합니다.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커뮤니티에 포괄적인 통찰력과 권장사항을 제공합니다. 하여튼 이 프로젝트는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구성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기존 내용이랑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프로젝트 팀은 각각 고유한 기술과 전문성을 갖춘 4명의 개인으로 구성됩니다. 2명의 시니어 퀀트, 그리고 1명의 주니어 퀀트 및 2명의 퀀트 개발자가 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합니다. 그래서 퀀트는 이 위에서 얘기하는 이런 시나리오 분석가들이죠. 이런 지금까지 하여튼 시나리오 분석가들입니다. 거기 이제 이 퀀트 개발자로는 페피, 알렉스 이렇게 있네요. 이 사람들은 다 이 루나 클래식 커뮤니티에서 알렉스 포셔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그리고 페피도 그렇고 예전에 그 제안서들 리패깅 관련돼서 제안서들을 작성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이들이 이제 전문적인 일로 이런 것들을 금융 분석을 하고 투자 조언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들은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레드라인 드리프터 자신을 주니어 퀀트로 여기에 집어넣네요. 그리고 이거는 퀀트 개발자라고 해가지고 빌보는 그 빌보 베긴스 아시죠? 라피제베다가 소개했던 그 개발자. 그리고 키잭이라는 사람. 그리고 에드워드 교수. 에드워드 김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이 사람은 무료. 이야기가 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무료로 일한다. 그리고 오픈소스를 기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네요. 에드워드 김이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했어도 이렇게 써놓으면은 당사자가 보면은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펀치의 주요 책임은 전략 개발, 구현 및 테스트를 포함하여 프로젝트의 모델링 측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광범위한 경험은 전략이 강력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장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반면 퀀트 개발자는 자신의 개발 경험을 활용하고 도구의 핵심 기능을 향상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수집을 촉진하고 코드를 생산하는 등 작업에 집중할 것입니다. 동시에 나머지 팀과 긴밀하게 상호작용합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교수는 AI 및 이미지 처리에 대한 자신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자원봉사자로서 우리 프로젝트에 기여하겠다고 아낌없이 제안했습니다. 얘기했다고 하네요. 에드워드 교수님도. 여기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그는 백테스킹 및 USTC 리페그에서 AI 적용과 관련된 연구를 지원하는데 열심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요구하지 않고 우리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하여튼 이게 에드워드 김 교수가 직접 이야기한 게 아니고 뭐 돕겠다고 했고 예전에 그런 말 했던 것을 다시 인용을 하는 건지 이번에 직접 물어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 요청. 재정적 측면과 관련하여 4만 달러의 예산이 2달에 걸쳐 프로젝트에 할당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2만 달러에 달하는 2개월의 월급 지출 제한으로 나누어집니다. 예산은 기존 도구 개선, 시뮬레이션 수행, 데이터 분석 및 포괄적인 보고서 생성을 포함하여 프로젝트와 관련된 다양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문서화하여 향후 의사결정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신중한 리소스 할당을 통해 팀은 프로젝트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중요한 통찰력과 개선 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벌써 레드라인 드리프터랑 빌보 베긴스, 키잭 이런 사람들은 3,000불로 아르바이트를 할 거고 3,000불이면 아르바이트 금액인가요? 그리고 알렉스 포쇼는 5,000불에 풀타임으로 일할 거고 해피는 한 달에 6,000불에 풀타임으로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 및 이정표. 프로젝트 타임라인은 2개월에 걸쳐 다음과 같은 이정표로 나뉩니다. USTC 리패깅 레드라인 드리프터가 제안했던 이 제안서를 수용하고 기존 도구를 개선합니다. 그리고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알고리즘의 동작 및 성능을 캡처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석하고 다양한 시장 시나리오의 성능을 평가하여 강점과 약점을 식별합니다. 루나클래식 커뮤니티를 위한 권장사항이 포함된 포괄적인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산출물이 나오는데 산출물은 리패깅 이 제안서에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향상된 도구를 우리는 갖게 되고 그리고 다양한 시장 조건에서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뮬레이션 결과 및 분석 보고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위험 평가를 포함하여 식별된 강점과 약점을 문서화합니다. 향후 리패그 제안 또는 새롭고 안정적인 알고리즘 테스트 평가에 필요한 인프라 및 도구를 출시합니다. 그렇대요. 협업 지원. 이 백테스트 이니셔티브에서 우리는 서로를 보완할 다양한 기술 세트를 가진 여러 팀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모든 것이 L1 또는 블록체인 개발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 솔루션을 구현하는 것은 확실히 중요하지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데이터 분석, 거래 전략 및 코딩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팀을 참여시킴으로써 제한된 전략에 잠재적인 심층적으로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팀 간의 협업은 우리의 전반적인 접근 방식을 강화할 뿐 아니라 전략의 효과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제한된 전략에 대한 개인의 믿음이나 관점에 관계없이 이 백테스팅 연습은 서로의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개발할 수 있는 협력과 지원 환경의 배경을 위한 고유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함께 일함으로써 우리는 팀워크를 강화하고 커뮤니티 내에서 혁신적이고 협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마무리를 합니다. 느낌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지금 일단 이 전에 제안했던 이 제안서 내용 다들 아시잖아요. USTC 리패깅 제안이라고 했었고 여기서 가장 큰 키워드는 여기 어떤 알고리즘 개발이나 뭐
프로그래머들의 어떤 그런 개발 없이 CEX에서 지금 여기서 제안하는 이런 제안들을 수용함으로써 정말 많은 비용이 들지 않고 리패깅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라고 해서 그걸 한번 실행해 보자라고 했던 건데, 이 내용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 내용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는, 갑자기 무슨 되게 뭐 퀀트 분석 팀이 고용이 돼야 되고, 퀀트 분석을 하려면은 뭐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고, 그 시나리오를 우리가 기반으로 뭐 어떤 뭐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갑자기 지금 엉뚱한 얘기가 지금 막 펼쳐져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이게 맞는 건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거죠. 지금 기존의 CX랑 이야기하는 것들이 잘못됐고 뭐가 좀 틀어졌다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할 수 있는 대안이나, 그것이 대안이 아니라면은 뭐 그쪽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뭐 CX, 그러니까 중앙화된 거래소들, 그러니까 바이낸스에서 그렇게 한 번도 테스트되지 않은 이런 제안서, 우리는 뭐 진행하는데 도와줄 수 없다, 우리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뭐 테스트된 결과물들을 가져와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라면은 이게 당연히 진행되는 게 맞겠죠. 근데 그러한 내용도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걸 준비를 하기 위해서 팀을 꾸려야 된다, 이거는 좀 뭔가 몇 가지 단계들이 지금 지나친 거고, 뭔가 순서에 어긋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에서 지금 개발자로 빌보 베긴스를 쓴다고 하니까 지금 라피제베다는 뭐 엄청 좋아하고 있어요. 좋아하고 있는데 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찬성하고 좋아하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고, 또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뭔가가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모습 같기도 하고, 아무튼 또 지금 USTC 뭐 테스트넷도 지금 구성을 하기로 얘기가 돼 있는데, 또 여기에 좀 다른 팀을 구성을 해야 되고 뭐 퀀트 분석 팀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조금 이야기가 순서에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최초 제안서로 올라온 내용이라면은 뭐 얼마든지 이해가 되죠. 그런 얘기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제안 얼마든지 고민해 볼 수 있고 한데, 이거는 어떤 갑자기 방향성을 틀어버린다든지 기존에 있던 이야기들이 갑자기 사라진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뭔가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 제안서, 새로 나온 제안서, 물론 제안서 전체 내용이 나쁜 제안서는 아니지만은 이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과정들이 지금 뭐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좀 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으로 일단은 이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먼저 있어야 할 것 같고, 이후로도 제가 뭐 내일이나 뭐 그 이후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슈들이 생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그런 멘트들이, 코멘트가 나올 것 같은데, 그 내용으로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풀어가야 할지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백이었습니다.